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된 전라북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1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고소한 예비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 이의 신청을 내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광건설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들여 143층의 타워와 아파트를 짓고 컨벤션 센터를 기부 체납하기로 했지만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김 교육감 지지를 선언했지만 3선 저지를 위한 후보 단일화도 점쳐지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북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평화의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번영을 위해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에 사업을 발굴하고 7월에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열어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도 통일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환영하면서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과 지자체에게도 교류협력의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 교류하나와 6.15 전북본부는 도민들과 함께 이 길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태웅 정의당 도지사 후보가 전북의 쌀과 북한 광물 자원의 교환을 주장한 데 이어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새만금에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걸맞는 남북 농업교류와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갑시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뒤 중단된 전북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으로 11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속보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들이 당원 명부가 유출돼 민주당 경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전북도당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민주당도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병서, 송희복 씨가 검찰에 낸 고소장과 출력해온 당원 명부를 김윤덕 민주당 도당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USB를 건넨 인물이 도당 당직자였던 박모 전 실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면서 모독치록에 좀 전달하면서 70-80%의 권리당원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고, 규정상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48시간 안에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그 이후에 확인된 만큼 재심이 아닌 이의 신청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분명한 불공정 경선이라고 하면 다시 당에서 재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이 경선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니까 다시 재경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당초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던 민주당도 제출된 당원 명부의 진위 파악 등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 명부 유출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라든가 또 불신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고, 또 조사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린다는 입장입니다. 좀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또 정치 신인들에게도 벽이 높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문제는 당원 명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안은 물론 다른 시군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지만 당의 공천 일정은 이미 막바지로 접어들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당선과 다름없는 지역이 수룩한 상황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8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주 김승수, 익산 김영배, 남원 이환주, 완주 박성일, 임실 전상두, 진안 이항로, 고창 박우정, 부안 권익현 후보를 최종 공천자로 인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경선이 완료된 군산 무주와 경선이 진행 중인 정읍 김제 장수 순창은 추후 진행될 2차 공천자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됐거나 불참한 후보들의 행보가 향후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 후보의 자격 문제를 제기해온 이현웅 후보와 장수근수 경선 대상자에서 배제된 이영숙 후보는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무소속 출마 또는 평화당 입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고 이영숙 후보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상태여서 최종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4년을 준비하겠다며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 확대, 안전한 학교, 학력 신장, 교권 보호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3선 도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바뀐 정치 상황 속에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걸림돌 없다. 이보다도 환경이 더 좋을 수 있겠냐. 이런 기회는 그동안 8년 동안 계속해서 현재의 정권과 호흡을 해왔던 제가 하면 가장 잘하겠다. 김 교육감은 출마 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가세로 교육감 선거전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로는 7명이 확정됐으며 후보 등록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교육감 지지 후보를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중순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의 후보별 지지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3선 저지를 위한 반김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선거 공학적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건설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복합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43층 타워와 아파트, 호텔 등을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광건설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청사진에는 143층 타워를 비롯해 호텔, 공동주택, 백화점, 컨벤션 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에서 7번째인 430m, 143층의 타워입니다. 350m 상층부에는 360도 스카이워크, 자이로드롭, VR 체험관, 잡월드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타워 외부 디자인은 1000만 개의 LED로 장석하여 전라도의 과거 1000년과 미래 1000년을 연결하는 세계 관광의 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또 35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5층에서 7층 규모의 백화점도 들어서게 됩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조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4차로를 개설하는 교통대책도 내놨습니다. 지하 동선 체계는 4차선 도로를 지하에 한 2개, 3개 축으로 연결함으로써 동서남북 교통이 원활하게 인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민간 개발보다는 공영 개발을 추진했고 대규모 판매 시설과 아파트가 포함된 개발 계획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 공청이라든지 시민 공청이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 시민들 의견을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자광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주시는 행정 절차에만 최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한방직 전조공장 부지의 개발 문제는 막대한 개발 이익 때문에 그동안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광건설이 상업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이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을 공공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 사이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해묵은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광건설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약 50%인 1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미디어 파크와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업 부지의 한가운데입니다. 미디어 파크는 불빛과 1000만 개 LED로 도시의 낮과 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음악과 빛이 함께 어우러진, 그래서 관광객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파크입니다. 하지만 녹지 공간 50%의 면적이 적정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미 서부 신시가지가 교통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를 상정한다면 50%를 적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50%를 기부 체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개발에서 정주 인구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입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녹지라든지 공원 면적을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부터 기부 체납의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일 발의됩니다.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회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 설치, 수익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선거와 상임위원 구성 등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잼버리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36살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도내 대학교 게시판 4곳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잇따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온라인에서 김 후보 지지자와 언쟁이 붙어 홧김에 후배들과 함께 대자보를 만들어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전주 26도 등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려 모레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모레는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